집합 단원 들어가는데 집합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1단원에서 이제 집합과 원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우선은 집합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숫자 1, 2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 2라는 원소를 포함하는 이런 형태 있지? 이런 형태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해. 그래서 보통 이제 집합을 A라는 라지 A라는 이런 기호를 쓰시거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우리가 이제 집합이라고 부르고, 원소하고 집합 간의 관계는 이렇게 또 나타낼 수 있을 거야. 여기서 보시면 1이라는 원소가 지금 포함됐지. 그래서 1이라는 원소하고 A라는 집합 간의 관계를 이런 형태의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이 기호를 내가 좀 얘기해 볼게. 이 기호 같은 경우에는 이 오므리 쪽 있죠. 오므리 쪽의 왼쪽이 원소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게 벌리 쪽 있죠. 오른쪽에는 집합이 들어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기호 있죠? 이 기호를 좀 잘 좀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될 거야. 그럼 내가 이런 예를 또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원소가 있다. 이렇게 3이라는 원소. 3이라는 원소는 지금 이게 보시면 A라는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가 아니죠. 그럼 만약에 3하고 A의 관계성을 나타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거는 지금 포함이 안 됐지.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그으시면 된다. 맞죠? 또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 자, 2라는 원소가 있어. 자, 2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 맞지? 그러니까 이때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내가 생각해볼게. 1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1이라는 원소가 A라는 원소를 포함하는 이런 형태다. 만약에 이렇게. 이런 형태는 해당이 안 되지. 맞지? 이게 벌린 쪽은 반드시 집합이 들어간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게 성립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집합은 뭐든 이제 원소에 모음체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기본 샘플로 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내가 크게 좀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 우리가 이제 그 집합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이 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이 있어. 그리고 맨 마지막은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 자,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씩 좀 얘기를 좀 해줄게. 일단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있죠. 원소 나열법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형태 있지. 이게 원소 나열법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럼 만약에 셀프를 내가 이렇게 들어볼게. B라는 집합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는 원소가 1, 2, 3, 6이 딱 들어갔다? 이렇게?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원소가 1, 2, 3, 6 이렇게 나열된 형태지. 이렇게 원소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형태로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 괜찮지? 이건 그냥 보시면 되니까. 근데 이제 조건제시법은 살짝 이게 형태가 좀 다르시거든?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잘 좀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될 거야.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원소 나열법 있지? 이거를 그대로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기존에는 B라는 집합 있지? 자, 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조건이 이제 쓰인단 말이죠. X라는 이런 이제 문자가 있어요. X라는 문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짝대기 하나 그신단 말이야. 짝대기를 그시고 오른쪽에다가 뭘 쓰시냐면은 1, 2, 3, 6이라는 원소를 담는 형태로 이게 문장으로 표현하죠. 얘가 문장으로 표현해요. 문장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1, 2, 3, 6을 포함하는 문장을 내가 이렇게 좀 만들어 볼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1, 2, 3, 6은 6의 양의 약수. 그래서 6의 양의 약수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지. 괜찮니? 자, 그렇게 해서 조건제시법은 어떤 문자가 포함되고 짝대기 그시고 오른쪽에 있죠? 이거 이제 원소를 문장으로 표현되는 이런 형태 있지? 이렇게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벤 다이어그램은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림.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시면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 이 그림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딱 쳐보세요. 그럼 동그라미 위에 집합 있죠? 이 기호를 여기다가 딱 넣어보세요. B.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원소는 1, 2, 3, 6이지? 1, 2, 3, 6이 아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벤 다이어그램. 자, 그렇게 해서 자, 일단은 집합하고 원소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집합에 이제 세 가지 표현 있죠?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 세 가지 표현에 대해서 잘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지? 이게 가장 기본 형태니까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몇 가지 샘플 보면서 내가 좀 얘기를 좀 해줄게.
일단 1페이지에서 내가 좀 얘기를 해볼 거거든? 일단은, 자, 이런 형태를 내가 좀 써볼게. 어떤 샘플이 있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형태는 아니거든?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어떻게 나왔냐면,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거 좀 질문해볼게.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있지? 이건 집합 맞을까? 집합 맞니? 여기 이제 보시면 3보다 작은 자연수 자체는 1하고 2라는 원소를 담고 있지? 그러니까 이건 집합 맞는 거지. 괜찮니? 자, 근데 뭐 이렇게 좀 생각해볼게. 살짝 좀 예를 좀 바꿔볼 건데, 예를 들어서 작은 수의 모임이라고 해. 작은 수의 모임. 자, 작은 수의 모임은 집합 맞을까? 아니야. 왜냐면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형태잖아. 그렇죠? 모호하기 때문에 이 형태는 우리가 집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좀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 좀 몇 가지 좀 뽑아서 내가 좀 얘기를 좀 해줄게요. 3페이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 3페이지에서 그 1번 있죠? 1번 좀 얘기 좀 해줄게. 자, 1번 형태가 이제 집합에 대해서 맞는 거 찾으시고 거기서 원소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좀 잘 좀 알아두셔야 될까. 어렵진 않지만 중요한 형태의 문자라고 볼 수 있어요. 1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 1번이거든? 여기서 15의 양의 약수의 모임이라 했어. 이게 써볼게. 15의 양의 약수의 모임. 하나씩 좀 찾아볼게. 15의 양의 약수다. 이건 무슨 뜻할까? 어떤 수를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수죠? 1 나눠 떨어지죠? 2는 나눠 떨어지지 않지? 3은 나눠 떨어지죠? 5 나눠 떨어지지? 그 다음 15 나눠 떨어지지. 괜찮지? 자, 그래서 15부터 15까지 네 가지 형태가 양의 약수 이런 형태가 돼서 이 모임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괜찮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내가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좀 괜찮을 거야. 큰 정수의 모임이라 했어. 큰 정수의 모임이니까 이건 명확하지 않죠. 그럼 이건 집합이 아닌 거지. 집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볼게. 자, 오른쪽에 써보면 이게 조금 애매모호해. 50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은 50에 가까운 자연수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50에 가까운 자연수를 보이면 뭐 48, 49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뭐 31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사람 거의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3번도 집합이 아니야. 이것도 확실하게 아니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또 4번 얘기해 볼게요. 4번 보시면 2차 방정식 나왔지? 2차 방정식에서 이게 잘 보시면 1차식이 곱으로 나타냈지? 곱으로 했더니 이게 0도 이렇게 나왔죠? 요거 해의 모임이라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2차를 풀면 이게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2가 나오지. 그렇죠? 해가 명확하게 나왔지. 그래서 4번 케이스는 우리가 집합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1번에서 지금 네가지 케이스 있지? 이 정도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얘들아, 2페이지 넘어가서 유한집합하고 무한집합 좀 얘기 좀 해줄게. 유한집합하고 무한집합, 이거 뭐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방금 집합은 명확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 명확하다는 이 집합에서 유한집합하고 무한집합을 좀 우리가 좀 구분할 좀 아셔야 된다는 거야. 일단은 뭐 유한집합 단어에서 볼 때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한정되어 있다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얘기를 해볼게. 결국에 이렇게 되신다는 거거든? A라는 집합이 있어. 여기에는 원소가 1, 2, 3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뭐 원소의 개수가 3개로 딱 정해져 있지. 그래서 이게 유한집합.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무한집합 있죠? 무한집합
생각하면 살짝 좀 다르시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만약에 B라는 집합이 있다 이렇게 B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 3, 4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쭉 뻗어나가. 계속 뻗어나가. 그래서 이렇게 컴마 찍으시고 점을 이렇게 3번 찍었어요. 맞죠? 지금 이 부분의 의미는 뭐냐면 계속 뻗어나가는 거야. 계속 뻗어나가. 결국에 여기서 컴마 찍고 점점 점 3개 찍으니까 여기는 계속 뻗어나간다. 결국에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대다. 그렇죠? 결국에 이건 무한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고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대다. 계속 뻗어나간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이 부분이 좀 중요해. 그러니까 그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공집합 자체가 좀 중요하거든. 공집합. 앞으로는 공집합을 많이 해보게 될 거야. 이거는 좀 잘 좀 인식하는데 일단 공집합에 대해서 내가 좀 정리를 한다면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이야. 이게 한눈에 좀 와닿지 좀 않을 수 있거든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만약에 시간 집합이 있다 그럴게. 여기 안에 들어간 게 하나도 없겠지? 원소의 개수 0개니까. 그래서 여기 중괄호는 전부 이렇게 끝나.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공집합이래. 그러면 공집합의 기호를 간단하게 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동그라미 쳐오시고 왼쪽으로 이렇게 짝대기 그어주시면 돼. 알겠지? 공집합 기호 이거고 다른 말로 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공집합 표현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 내가 지금 공집합을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이라 했는데 공집합은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어떻게 될까? 유한집합이지. 왜? 원소의 개수가 0개긴 하지만 딱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유한집합에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성을 나타내면 공집합이 있잖아. 유한집합이 포함되는 이런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내가 이 기호를 써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 여러분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유한집합이 있어. 유한집합이 있는데 여기 안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좀 어느 정도 이해되니? 성원이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되니? 여기 뭐 혹시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 괜찮아? 네, 수업 진행하면서 내가 계속 좀 확인해볼게.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몇 개 샘플을 좀 더 들어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거든?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N을 붙인 형태가 나와. 이런 식으로. A라는 집합인데 요 N이라는 그 문자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 N이라는 문자는 넘버링의 약자거든. 넘버링? 이 넘버링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A라는 집합에다가 넘버링을 붙이는 순간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한다. 맞죠?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이 개수 끄집어내볼게. 1, 2, 3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N을 붙이는 순간 이건 뭐가 돼? 이거 3이 되겠지. 괜찮지? 자, 그럼 공집합 얘기해볼게. 공집합이 좀 헷갈리거든요. 자, 공집합 기호는 내가 이렇게 쓴다고 했어. 맞죠? 여기에다가 이제 넘버링을 붙이는 거야. 이렇게 넘버링. 이런 식으로. 넘버링. 자,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넘버링 붙이는 순간 이거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 0. 괜찮지?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돼. 이 단원에서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간단하게 집합과 원소, 그 다음에 집합의 종류 있죠? 세 가지 표현 방법. 원소나라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유한집합, 무한집합. 그 다음에 공집합까지. 이렇게 내가 좀 얘기를 해본 거예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3페이지에 있죠. 내가 문제 몇 개 좀 뽑아서 좀 얘기해 줄게. 가장 기본 형태니까 문제 보면서 좀 익숙하게 좀 진행되면 좀 괜찮을 것 같거든? 2번 볼게. 그리고 뭐 3페이지 관련된 문제를 풀어준 다음에 수화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게. 어떻게 수화가 진행되는지. 자, 일단 볼게요. 아까 내가 기호 설명해줬죠? 그 기호 설명. 내가 이 기호 얘기했었지? 이 기호. 이 기호는 뭐라 했어? 오므리 쪽이 원소고 벌리 쪽 있죠? 이게
집합이라 했어. 일단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어느 특정 원소가 집합에 포함이 안 돼. 이렇게 짝대기 그리시면 된다. 알겠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2번 보시면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라고 있어. 자, 1번 볼게. 1번 보시면 마이너스 2가 있어. Q가 있죠? 마이너스 2는 뭐야? 이거 유리수 맞지? 그러니까 유리수니까 어떻게 돼? Q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 2번 볼게. 2번은 딱 보시니까 뭐 4분의 1이죠. 4분의 1 유리수 맞지? 그렇죠? 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원소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오므리 쪽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 다음 3번 볼게. 3번은 좀 잘 확인해. 루트 3이거든? 루트 3이라는 건 뭐니? 이건 유리수 아니야. 이건 무리수잖아. 무리수라는 게 뭐야? 실제로 계속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잖아. 맞죠? 정해진 값이 아니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 Q라는 집합이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지. 그리고 유리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큰 틀에서 보면 유리수는 플러스나 S, A분의 B로 표현해. 이게 좀 약간 생소하지? 여기서 A, B가 뭐냐면 자연수야. A는 자연수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유리수야.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렇게 표현이 안 되지? 절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건 유리수 아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 자, 그리고 또 4번 얘기해볼게. 자, 여기서 보시면은 4번 0이죠? 아니 0 괜찮네. 0 뭐야? 이거 유리수 맞지? 그러니까 여기 포함되는 원소가 해서 이렇게 오면쪽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또 가능하다는 거지. 이 정도. 여기까지 모르는 거 없지? 할만하지? 혹시 성훈아 여기 속도가 좀 빠른? 괜찮아? 오늘은 조금 이제 좀 어색하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오늘은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좀 적응하는 시간 조금 필요하거든. 선생님이 또 이따가 또 중간에 쉬는 시간에 또 성훈이랑 또 얘기하면서 수업적인 부분 또 물어볼 테니까 그때 또 얘기해주면 내 선생님이 또 감안해서 좀 조절을 해줄게.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 그렇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방법, 표현 방법 기억나시죠? 집합 표현 방법, 원소날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조건 제시법을 잘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죠? 그걸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3번 이제 조건을 보시면 10 이하의 소수의 집합이야. 자, 이거는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 10 이하의 소수야. 10 이하 소수. 소수 알고 있니 소수? 소수 뭘까? 일단 가장 작은 소수 좀 얘기해볼까? 뭐가 되지? 2가 되지. 그렇죠? 3이 되지. 자, 일단 여기서 좀 얘기해볼게. 소수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약수가 1하고 2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이외의 자기 자신의 약수로 이루어진 형태를 소수라고 해. 이것도 마찬가지지. 약수가 1하고 3밖에 없지. 1하고 자기 자신의 수로 이루어진 약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4 이렇게 이렇게. 4는 안 되지. 4에는 1, 2, 4잖아. 2가 포함됐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5 볼까? 5는 뭐야? 1하고 5라는 약수를 포함하고 있죠. 이건 맞는 거지. 6 당연히 안 되지. 6은 1, 2, 3, 6이니까 안 되고 7, 되지.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소수가 이런 형태. 1, 2의 자기 자신을 약수로 포함하는 형태. 그래서 2, 3, 5, 7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1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맞죠? 자, 그러면 10 이하의 소수는 뭐야? 여기서 내가 뽑아낸 형태 요 네 가지 있지? 요 네 가지 뽑아주시면 되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해볼게. 자, 첫 번째 케이스 뭐야? 원소 나열법이죠. 원소 나열법이야 말 그대로. 원소 나열법은 내가 어떻게 표현을 했어? 기존에는 원소를 그대로 쭉 나열시켜주면 돼. 2, 3, 그 다음에 5, 7. 괜찮지? 어렵지 않죠? 금방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 얘기해볼게. 자, 조건제시법은 내가 어떻게 쓴다 그랬어? 여기다가 문자를 쓰신다 그랬지. X.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짝대기 반드시 그어보세요. 짝대기 그어보세요. 짝대기 기준에서 오른쪽에 뭐 쓴다 그랬어? 원소를 포함하는 문자.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 그러면 2, 3, 5, 7을 포함하는 문장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 10 이하의 소수다. 근데 이렇게 표현해. 그렇죠?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니까. 자, 그러면 좀 세 번째 얘기해볼게.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죠. 벤 다이어그램 말 그대로 이제 그림이야. 그림이니까 A라는 게 문자 포함하시고 여기다가 원소를 그냥 나열하시면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2, 3, 5, 7 이렇게 있는.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되지?
대리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지? 괜찮죠? 이 정도 잘 기억하시면 돼. 자, 그다음 또 네 번째 볼게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유한집합하고 이제 무한집합, 공집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공집합에 대해서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바로 시작해볼게. 맞는 거 고르는 거야. 그럼 일단 A라는 집합을 좀 확인해볼게. A라는 집합 가만 보니까 이거 조건제시법이지? 그렇죠? 형태 문자 X가 나왔고 짝대기 그려주고 오른쪽에는 문장을 표현됐어. 자, X는 두 개의 양의 약수다. 자, 그럼 일단 내가 좀 이렇게 좀 해볼게. 이건 조건제시법 나타내는 이 조건제시법을 내가 원소대합으로 살짝 바꿔볼게. 원소대합으로 바꾸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자, 그러면 6의 양의 약수가 어떻게 되겠어? 1로 나눠지고 2로 나눠지고 3로 나눠지고 6으로 나눠지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괜찮죠? 그 다음에 또 B도 원소대합법으로 나타내볼게. 원소대합법 9의 양의 약수지. 자, 1로 나눠주시죠. 2로 안 나눠지죠? 3으로 나눠지죠. 4 안 되죠. 5 안 되죠. 6 안 되죠. 7 안 되죠. 9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될 거라고. 자, 그럼 C 볼게. C는 좀 잘 확인하셔야 돼. 어떻게 되니?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자연수지. 그러면 여기 X 안에 들어간 형태가 확실하게 나오잖아. 뭐야? 2, 3, 4 이런 식으로 나오지. 괜찮지? 어렵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D를 볼게. D를 가만히 보니까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짝수야.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 짝수인데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짝수 어디 있어? 없잖아. 그래서 D는 뭐가 되겠어? 원소의 개수 없지. 원소의 개수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건 뭐가 해? 공집합이라고 표현하지. D가 좀 이해되니? D를 좀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 A부터 C까지 치고 D가 좀 어려워. 자, 이렇게 하시고 D를 좀 확인하셔야 된다고. 중요한 부분. 알겠지? 자, 그럼 1번 볼게. 유한집합이죠. 유한집합. A 되지? B 되지? C 되지? 여기가 괜찮아? 괜찮지? 원소에서 정해져 있지? 그 다음에 D 보세요. D 공집합인데? 공집합도 유한집합을 했잖아. 원소에서 0개.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D도 유한집합이라서 써셔야 된다고. 알겠죠? 이걸 좀 주의하셔야 돼. 그 다음 2번 보세요. 무한집합이지. 여기 무한집합 없잖아. 그렇죠? 그 다음 3번 공집합은 뭐야? 공집합은 D만 하면 되지.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할만하지? 자, 이제 5번부터 좀 볼게. 자, 5번 보시면 내가 아까 후반부에 얘기했던 넘버링 기억나시지? N 붙임 형태. N 붙임에 대한 문장을 해서 원소의 개수로 의미한다 했지. 그래. 그럼 한번 보시면 될 거 아니야. 5번을 보세요. 5번에 1번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 되죠. A라는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에서 2라는 원소부터 시작해서 4, 6, 8 쭉쭉쭉 뻗어간단 말이야. 10, 9에 쭉쭉해서 20까지 이런 식으로. 맞죠? 원소의 개수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가 2부터 시작해서 20까지니까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점을 3개 붙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부터 20까지 이 중간 과정의 수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거거든.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12 포함되죠. 14 포함되죠. 16 포함되죠. 18 포함되잖아.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맞죠? 4개가 포함됐으니까 맞죠? 하나씩 뻗어나가는 형태가 아니잖아. 맞지? 만약 이렇게 해볼게. 20 다음에 오른쪽에 점을 3개 찍었어. 이때는 무한집합이지? 그렇죠? 계속 뻗어나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없단 말이야. 이게 없고 가운데 3개가 찍혔기 때문에 이건 유한집합이야. 자, 여기서 원소개수 세워볼게. 2부터 시작해서 20까지.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면 좀 더 금방 계산할 수 있을까? 이해됐으니까 20에다 2를 나누시면 되지. 10개. 괜찮아? 아니면 궁금하면 다 세워보시면 돼. 여기서. 그렇죠? 10개. 10개 이거 괜찮아? 세워볼 수 있겠어? 20에다 2를 나누시면 되지. 그럼 내가 살짝 좀 형태를 좀 바꿔볼게. 이런 형태로 나오긴 하거든? 3, 6, 9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자, 24에서 끊어가볼게. 이렇게. 그렇죠? 이 원소 개수 몇 개가 될까? 8개. 24에서 3을 나누시면 되지?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번 얘기해볼게. 자, 2번부터 좀 잘 알아주셔야 될 거야. 자, 2번 보시면 이거는 조건제시법 나타냈지. 조건제시법은 좀 까다롭긴 해. 오른쪽에 문장을 잘 보세요. 자, 그럼 내가 문장을 좀 써볼게. x가 뭐라고 정의되니? x제곱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나왔지? 생각해보세요. 아니, 어떤 수를 두 번 곱하고 여기에다 1을 더했는데 0이 나왔대. 말이 되니?
말이 안 돼. 왜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x제곱이라는 얘기는 아무리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0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0 대입하면 0이지? 1 대입하면 1이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되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 되고 그렇죠? 0 이상이 된단 말이야. 여기는 1을 더하니까 반드시 요 값 자체가 뭐가 된다면 양수가 된단 말이지. 0이 될 수 없지?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여기에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x값이 존재하지 않는 얘기는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지. 빵개. 그럼 결국 이거 어떻게 돼? 공집합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것도 이해가니? 그지? 원소가 없으니까 공집합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넘버링 붙이면 어떻게 돼? 당연히 0개. 그렇죠. 원소 개수 없으니까 이런. 자, 그래서 3번 볼게. 자, 3번 보시면 이것도 조건지식법 나타냈어. 근데 이게 좀 그래. 자, 조건지식법 내가 뭐라 그랬어? 오른쪽에는 문장을 잘 보시면 된다 그랬죠. x의 절대값이 2 미만이라 해서 자, 이렇게 해볼게. x의 절대값이 2 미만인 정수라 했어. 자, 일단은 이 식을 좀 잘 확인하셔야 돼. 이 식. x의 절대값이 2 미만이야? 2보다 작은 거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 내가 한 번 이렇게 좀 써볼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2보다 같다 이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 괜찮나? 이게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괜찮아. 그럼 내가 이 형태를 과정을 좀 얘기해볼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절대값 있죠. 절대값은 무조건 있잖아. 0 이상이래. 절대값 정의가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했어. 플러스 2가 되지. 0 대입해서 0 대입되지. 2 대입해서 2가 되지. 그렇죠? 0 이상이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이 형태가 뭐야? 2 이하래.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반드시 나누셔야 돼. 여기 안에 있는 형태가 0보다 컸을 때랑 두 번째 뭐야? 0보다 작았을 때랑.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뭐야? x가 0 이상일 때 이렇게 따져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있죠?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따져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0 이상일 때 이거 어떻게 빠져나와? 그대로 x로 빠져나오지. 맞죠? 이렇게 x로 빠져나오지? 이게 이보다 작다 있을 수 있지.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좀 생각해보세요. x가 0 이상인데 여기서 x가 2 미만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통범위를 구해야겠지? 공통범위 구하는 게 이해돼? x가 0 이하인 상태에서 x가 2보다 작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금방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0하고 1을 일단 찍어보세요. 자, x가 0 이상인 거는 점 찍으시고 오른쪽으로 쭉 뻗는 형태 있지? 이렇게 그려보시는 거. 이건 이해가니? 괜찮아? 자, 그 다음에 x가 2 미만이지? 여기서는 이게 열린 구간이야. 열린 구간이 뭐냐면 2를 미포함했다는 거야. 포함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통 뻥 뚫린 형태를 그려줘. 뻥 뚫린 형태. 이렇게 그려줘. 맞죠? 이렇게 색칠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공통부분 뭐야? 이 부분이지. 이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이 결국 어떻게 되니? 0부터 시작해서 2까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왜 내가 이거 그렸는지 아니? 여러 번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것만 보고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데 많이 하지 않는 경우는 이걸 이렇게 바로 뽑아내기가 좀 곤란해요.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직접 수익선에 그려보시고 공통 부분을 직접 색칠하신 다음에 확인하신 다음에 이거를 x에 관련된 범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실수가 안 나와. 맞죠? 자, 그럼 내가 약간 샘플을 좀 바꿔볼게. 자, 이런 샘플이 있어. x가 0 이상이야. 그 다음에 x가 2 초과야 이렇게. 맞죠? 자, 이것도 한번 내가 공통 범위 구해볼게.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나와. x가 2초가 이렇게. 근데 이것도 한 번 안 보니까 스위스에 그려보시라고. 0하고 찍어보시라고. 0 이상이죠. 점 찍어보시고 오른쪽. 그 다음에 이거 2초가죠. 뻥 뚫리고 오른쪽이지. 공통부분 이 부분이지. 이건 보이지. 공통부분 이 부분이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색출하면 이게 노란색 영역이죠. 이렇게 해볼게. 이게 노란색 영역 처음에 0 이상인 거. 2초가 있는 거야. 이거 파란색 영역이지. 파란색 영역하고 노란색 영역 공통부분이 뭐야? 이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이 부분을 나뭐 x 보면 이렇게 나타내 주니까. 괜찮니?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리시고 이거를 이렇게 x 범위를 구체화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볼게. 이번에 x가 음수일 때야. x 음수일 때는 x의 절대가 어떻게 빠져나와? 마이너스 x로 빠져나와. 이해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이게 어떻게 빠져나와? 2로 빠져나와. 이게 무슨 말이지? 부호 붙여서 빠져나오잖아. 부호 마이너스 붙여 빠져나오지. 근데 사람 값이 있어. 절대값 붙였어. 이거 어떻게 빠져나와? 사람 빠져나오지. 부호 변화 없지. 부호 변화 없지? 보세요.
x가 0 이상이야. 이 케이스야. 그대로 빠져나와. 그래서 x 빠져나온 거지. 그 다음에 x가 음수야. 음수라는 뭐야? 이 케이스잖아. 부호 마이너스 붙여 빠져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x로 빠져나온다. 괜찮니? 여기서 이제 2 미만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걸 좀 확인하셔야 돼. 이건 마이너스 x의 범위죠. x의 범위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로 곱해 주시면 돼. 그럼 이거 x로 바뀌지? 그러면서 이게 마이너스 이거 바뀌지? 그러면서 부동방이 바뀌지. 괜찮아?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음수를 곱하잖아. 부동방이 근데 바뀌어. 이거는 좀 숙지를 해줘야 돼. 그게 편해. 네. 양수를 곱해서 부동방이 안 바뀌어. 음수를 곱해서 부동방이 바뀐다. 여러 번 좀 연습을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런 슬픔도 좀 괜찮을 건데. 뭐 이런 형태 있지. 관계식 이렇게 되지. 이거는 괜찮을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작아. 맞지? 마이너스로 곱해봐. 4로 바뀌었죠. 3으로 바뀌었죠. 구조가 바뀌었잖아. 이런 식이라고. 그럼 내가 여기 썼던 건 뭐야? x는 미지수를 내가 담은 것 뿐이잖아. 맞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음수로 곱하면 반드시 구조가 바뀐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바뀌었지? 그럼 이건 마찬가지야. x가 0 미만인 상태에서 x가 마이너스 2 초과지. 이거 공통범위 보이시면 되지. 이것도 수익선이 나타내서 잘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신다.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0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어?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x의 범위 이거야. 두 번째 케이스의 x의 범위가 이거야. 맞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따로 발생된 거지. 첫 번째 케이스 또는 두 번째 케이스지. 그러니까 이 범위 합집합. 공통 범위가 아니라 범위를 그대로 우리가 더해 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소익선을 그려보면 이게 마이너스 2고 0이 되시고 0부터 시작해서 B까지니까 자, 이건 먼저 그려볼게. 열린 구간, 열린 구간이죠. 열린 구간, 열린 구간. 그 다음에 닫힌 건 열린 구간이지. 다시 색칠해야 되지. 그 다음에 열린 구간. 그리고 어떻게 돼? 이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2까지나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괜찮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고 결국에 이게 이렇게 잘. 이 과정을 내가 좀 자세히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이거 보면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만약 숙제거든. 괜찮아? 자, 그럼 또 이런 형태가 나와. 엑셀 값 있죠? 2초가 델타 나와. 엑셀 2초가다. 이것도 이렇게 외우시면 돼. x가 2보다 크고 또는 x가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렇게. 많이 보게 될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과정은 이거랑 똑같아.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은 이렇게 된다. 알겠죠? 선분 제기하자고 굉장히 길게. 그래서 x의 절대값이 지금 2 미만이었잖아. 2인 정수라 했어. 자, x의 범위가 여기서 이쪽까지지. 여기서 정수값만 확인해 주시면 돼. 정수값 뭐야? 정수 어떻게? 마이너스 1, 0, 1. 이거 세 가지지. 괜찮지? 그래.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죠. 원소계수 몇 개? 3개지? 3이지 3. 이렇게 쓰시면 된다. 왜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 좀 풀어봤어. 그래서 이제 4페이지 넘어올게. 4페이지에서 문제 또 얘기해줄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할만하지? 계속 앞으로 수업 진행하면서 성우이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첫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좀 물어볼 거예요. 어떤지. 자, 그래서 1번 보면 돼. 1번은 내가 아까 풀어줬던 문제하고 좀 약간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으나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유의해 주시면 돼요. 내가 집합 뭐라고 했니? 정확해야 돼. 명확해야 돼, 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가 큰 학생, 이쁜 학생, 잘생긴 학생, 그런 건 집합이 아니야. 알겠지? 6의 양의 약수, 6의 배수, 이런 게 집합이 된단 말이지. 볼게. 자,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1번 볼게요.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은 뭐 이거 아니잖아. 맞지? 사람마다 다르지. 어떤 사람은 170이 작다고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60이 작다고 볼 수 있잖아. 1번이 틀렸지? 괜찮지? 2번 보세요. 당연히 틀렸지? 잘 틀렸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 근데
혈액형이 B형의 학생들이 보이면 이건 확실하지. B형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3번은 집합이 맞아. 이거 확인하시고 4번 보세요. 170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아 이것도 좀 헷갈리긴 한데 170.1이 가깝게 볼 수도 있고 173이 가깝게 볼 수도 있잖아.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 그래서 4번도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5번 볼게.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확하지. 맞죠? 4부터 시작해서 9까지 들어가자. 그렇죠. 6개. 확실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집합이다. 알겠죠? 1번 형태 있죠? 어렵진 않은데 헷갈리니까 좀 유의를 좀 해주세요. 알겠지? 그 다음 2번 얘기해볼게. 자 2번도 중요한 형태야. 뭐 어렵진 않아. 자 이거 보세요. 조건 보세요.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 집합이야. 자 이거를 내가 가장 간단한 형태인 원소분할법을 나타낼게요. 원소분할법이 한눈에 잘 보이죠? 5부터 시작되지? 배수니까 이런 식으로 쭉 뻗어나가면 되잖아요. 25,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은 조건 보시면 죠 1번 보세요. 4. 아, 4 나눠서 없는데? 4 나눠서 없으니까 당연히 A라는 집합에 포함이 안 되겠지. 이게 맞는 거지. 2번 보세요. 5는 5는 포함됐대. 아 이것도 맞는 거지. 뭐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자에서 확인해보니까 3번 보세요. 12는 당연히 포함 안 되지. 포함됐다고 했네? 그래서 3번이 틀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금방 될 거야.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문제 넘어가면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좀 생길 거야. 자, 3번 볼게 이제. 대표 3번. 대표 3번 보시고. 그래, 3번은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보다는 좀 더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 조건지식법 원소분할법이야? 자, 1번 볼게. 자, 1번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될 수 있죠? 1, 2, 50이지. 1, 2, 50이라면 뭐야? 이건 원소분할법을 나타내는 거지? 원소분할법이잖아. 원소를 쭉 날했잖아. 이거 원소분할법이야. 아, 이거 원소분할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조건지식법으로 나타내볼게. 요거는 조건지식법으로 나타내놨지? 자, 그러면 이거를 좀 A라는 집합이라 표현하시고 자, A라는 집합을 마찬가지로 조건지식법으로 이렇게 좀 나타내볼게. 조건지식법은 반드시 문자를 포함하셔야 된다. X라는 문자 꼭 써주세요. 그렇죠? 가끔은 Y라는 문자 써도 상관없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X라는 문자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X라는 문자를 꼭 써주세요. 그 다음에 짝대기 이제 그릇이라고 짝대기. 짝대기 그릇이고 오른쪽에 뭐 했어? 여기에 관련된 설명을 문장으로 표현하셔야 했지. 그 설명을 담은 게 뭐야? 1, 2, 50이지? 잘 생각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문장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 잘 보시면 1, 2, 50이 10의 양의 약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 X는 10의 양의 약수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 괜찮지? 어렵지 않지? 이렇게 쓰시면 돼. 자, 그 다음 2번 볼게. 자, 2번 보시면 이거 보시면 12에 오른쪽에 점이 좀 3개 붙었지? 자, 그럼 B라는 집합이라고 내가 가정했을 때 3, 6, 9, 12 땡, 점점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맞죠? 점점점이지? 점점점이니까 이건 무한집합이라고 했어? 점점점?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라 했지? 무한집합이라고 우리가 인식하시면 될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조건지식법 나타낼게요. 조건지식법 말 그대로 이제 X라는 문자 꼭 포함시켜주세요. 짝대 그으시고 이게 문장을 표현하시라고. 이게 간단하지 않니? 3, 6, 9, 12 되면 3의 배수잖아. 그럼 어떻게? X는 3의 배수만 쓰시면 되지? 왜냐면 3의 배수 자체가 계속 뻗어가는 형태잖아. 계속. 그렇죠?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없다는 얘기지.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 그냥 3번 볼게요. 자, 3번 반대로 조건지식법을 나타내야지. 이 조건지식법 원소분할법을 나타내는데 원소분할법 나타내면 그게 쉬운데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짝수잖아. 그래서 바로 그냥 써볼게요. 자, C라는 집합을 이렇게 1보다 크지. 2, 4, 그 다음에 뭐야? 6, 8.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얘기죠. 이렇게.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4번 볼게. 자,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성민아, 그 4번 같은 경우는 있잖아. 지금 조건지식법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를 했어. 자, 일단 가장 작은 원수는 어떻게 될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 되는데 가장 작은 원소야. 뭐가 되지? 맞아. 4도 돼. 1도 된다. 괜찮아? 1 되는 거 알겠어? 보세요. 1 있어. 3으로 나눴어. 몫이 0이지. 나머지 1이잖아. 그래서 1도 된다. 이런 식으로 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쭉쭉 뻗어나간다. 그래.
무한집합이 되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이게 좀 무한집합이기에 꼭 오른쪽에는 점을 3개 찍어주시라는 거 반드시. 자, 이거까지 보이? 여기까지 좀 어려운 거 있어? 괜찮아? 대열이 괜찮지? 어려운 거 없죠? 대표 4번 얘기해볼게. 대표 4번 좀 생소해. 대표 4번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조건제시법을 이용하긴 했으나 그냥 x가 아니라 x 플러스 y 뭐 이렇게 썼거든? 자, 이렇게 써볼게. 얘가 집합이 있다, 0은 2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b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이거는 x가 아니라 x 플러스 y네? 이게 짝대기 그리시고 여기서 x가 a라는 집에 포함되는 원소, 그 다음에 y가 a에 포함되는 원소 이렇게 정의됐어. 이걸 좀 얘기해볼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거는 x만 썼었잖아. 이제는 x 플러스 y야. 이거 x 플러스 y를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b에 해당되는 원소가 x가 아니라 x 플러스 y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괜찮아?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써볼게. 자, B라는 집합이 있어. 아니면 C라는 집합이 있다니까? C라는 집합에서 이렇게 쓰시는 거야. X 이렇게 표현되시고,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A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다. 이렇게 표현됐어. 맞지? 이 X가 뭐가 된다는 거야? 뭐를 뜻하는 거지? 0일을 뜻하는 거지? 근데 이건 좀 다르죠? X 플러스 Y잖아. 0일이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합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좀 잘 보시면 오른쪽에 x라는 원소하고 y라는 원소 둘 다 a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지. 그러니까 x가 0, 1, 1도 되시고 y도 0, 1, 1도 되신다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러면 0, 1, 2, 0, 1, 2 결합시켜보세요. 더해보라고. 자, 이렇게 내가 위아래로 좀 더볼게요. 0, 1, 2, 0, 1, 2 이렇게. 자, 이거를 더해보세요. 0 되죠. 이거 더해보세요. 1 되죠. 이걸 더해보세요. 2 되죠. 괜찮지? 오른쪽 옮겨봐. 1, 2 충족 때문에 그대로 써야지. 1, 2, 3 이렇게. 그 다음 1, 3 그 다음에 2, 4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결국은 0부터 시작해서 4까지가 x 플러스 y에 대한 원소가 된단 말이지. 맞죠? 자, 그렇게 해서 1번 이렇게 그냥 구해주시면 돼요. 이거니까 0부터 4까지구나 해서 이걸 원소라고 나타내면 0, 1, 2, 3, 4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대표 4번 문제 있잖아. 이건 좀 잘 유의해주세요. 헷갈리는 문제거든? 이해는 잘 돼?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1번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어. 이번에는 x 곱하기 y야. 방금 전에 x 더하기 y 했지? x 곱하기 y야? 뭐 별거 없지 뭐. 이렇게 써볼게. 여기서 c라고 나와있네. x 곱하기 y,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y가 모두 다 a라는 걸 포함되는 원소다. 이렇게 정의했으니 마찬가지예요. 0일 2예요. 그 다음에 0일 2예요. 곱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계산해볼게. 계산해서 0이죠? 어차피 0이지? 0이지? 0이죠? 이거 1이네. 이거 2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2죠? 이것도 4네. 0, 1, 2, 4. 이게 4개가 된단 말이에요. 원소나라고 나타내면 이렇게 0, 1, 2,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이 정도. 이 정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냥 넘어가셔서 이제 두 문제 풀어주고 문제 풀이 시간 살짝 줄게. 대표 5번 볼게요. 무한집합.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라 했어. 계속 뻗어나는 형태로 잘 기억하시면 될 거야. 자, 5번 볼게. 이제 1번 보시면 이거 조건제시법 나타냈네. 조건제시법 이렇게 보시면 x가 3의 n이래. 자, 이렇게 써볼게. 성원이 어떻게 몇 시간 잤니? 푹 잤어? 한 7시간 정도 잤어? 그럼 컨디션 괜찮겠네. 자, 여기 보시면 n 1, 2, 3, 4나? 자, 요 n 대신 1, 2, 3, 4를 대입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x라는 값은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는 3 곱하기 1, 3이 나오시죠? 그 다음 3 곱하기 6 나오시죠? 3 곱하기 3, 9 나오시죠? 3 곱하기 4, 12 나오시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 뭐야? 유한집합이지 이건. 무한집합 아니지? 원쪽에서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1번 탈락.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2번 보세요. 2번도 조건지시법이야. 어떻게 나타냈어? x는 9보다 큰 한 자리에서 풀 수. 근데 9보다 큰 한 자리에 풀 수 없잖아. 없지?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야? 이거 공집합이지. 공집합의 이해가 원소가 없으니까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는 빵이니까. 2번은 공집합이야.
자, 내가 그 공집합은 뭐라 그랬지?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라 그랬지? 원소에서 정해져 있잖아. 여기까지 좀 챙겨보세요. 자, 그리고 또 3번 볼게. 자, 일단은 1, 2번은 다 탈락이라는 얘기지. 자, 3번은 좀 헷갈려요. 여기서 보시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기하분수가 있거든? 기하분수? 자, 기하분수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자, 일단 2분의 3 있지. 이거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기하분수 맞지? 그 다음에 3분의 3 보세요. 이것도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기하분수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 4분의 5도 들어가죠? 5분의 6도 들어가죠? 6분의 7도 들어가고 7분의 8도 들어가죠. 괜찮아? 기하분수 기준이면 이 분모와 분자 있죠? 관계 어떻게? 서로소 관계. 서로소. 그렇죠? 공약수가 1밖에 없잖아. 그렇죠? 근데 서로소지? 자, 그래서 이제 쫙 따져보면 계속 무한대로 뻗어나가게 돼. 9분의 10, 10분의 11, 11분의 12, 맞죠? 12분의 14. 하나씩 뻗어나가. 그래서 3번이 무한집합이에요. 3번 잘 알아두셔야지. 이거 헷갈려, 이거. 자, 이거 안 보여, 이거. 3번 좀 잘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럼 4번 볼게요. 4번. x는 세자리 자연수. 왠지 무한집합이 같으나 아니죠. 세자리 자연수 뭐야? 최소값 뭐지? 100부터 시작하네. 그 다음에 뭐 100을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어디까지? 999까지. 이건 정해져 있죠. 개수가 많아서 그렇지. 그렇죠? 원소의 개수가 900개인 형태가 되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5번 볼게. 5번 보면 유리수라 했어. 그러면 여기 x가 있는 부등식 써보면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들어오는 유리수라 했어. 이렇게. 성훈아 이거 한번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되고 5번이 1보다 크면서 2보다 작은 유리수야. 이거 되게 많지 않겠니? 아니 뭐 2분의 3도 되잖아. 3분의 4도 되고 4분의 5도 되고 엄청 많잖아. 그렇죠? 셀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5번은 무한절표라고 했어. 알겠지? 그래서 3번 케이스 좀 잘 알아두시고 5번 케이스까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문제 풀이 시간을 좀 살짝 줄게요. 첫 번째 파트 이제 좀 배웠거든? 일단은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4페이지 있죠? 내가 대표 문제 풀어줬잖아.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 있지? 그러니까 4페이지 8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 4페이지 8번? 4페이지 8번부터 끝까지 다 풀어보시면 돼. 몇 번 문제? 18번 문제까지. 8번부터 18번 문제까지 대표 문제 제외하고 다. 몇 거 바잉?